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요인 또는 성공 비결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특성, 외모, 성격, 또 습관, 의지 이런 것들을 다뤘단 말이죠. 이제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시설 요인 그리고 이제 직원 특성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나름 저도 많이 돌아다녀 보고 또 이제 많이 만나봤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업하는 걸 이제 지켜봤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더라 라는 점에서 경험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체험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이런 점에서 성공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참고가 되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규정, 어떤 이제 법적인 사항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다소 좀 딱딱하고 좀 어렵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다음번 영상은 이제 서비스 쪽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이제 법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라든가 규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성공 요인 또는 성공 비결 이것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할 정도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요양시설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성공에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름 이제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이제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요양시설 이것은 설치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50억 전후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 이 정도면 한 30억 전후가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한 40억 전후, 이 정도면 대략 한 3, 4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요양시설은 제가 이제 직접 다녀본 곳인데 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꽤 많이 들 것 같고,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요양원이랍니다. 저도 처음에 의심했어요. 이거 완전히 관공서 건물인데 무슨 국민연금공단인가? 건강보험공단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요양원도 있답니다. 솔직히 설립 비용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시설이 클수록.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일단은 건설 과정이 좀 길죠. 그리고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건물은 대체 뭐냐? 무슨 용도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요.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홍보를 한 적이 없대요. 일체. 근데 건물이 지금 뼈대밖에 없는데 앙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괜찮다. 우리 어머니 이쪽으로 모시겠다. 미리 예약하는 경우들이 아주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준공이 끝나고 설치 필증 받고 그러면 이미 수십 명이 된 거예요. 벌써 입소자가.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수익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 요양시설도 그렇고 주회관보호도 그렇고 방문 요양도 그렇고 일정 수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수입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제 각각이 좀 다르죠. 몇 명이 기준이 될지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일정 수 이상이 돼야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소규모 요양시설보다는 당연히 대규모 요양시설이 수익이 커집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여러분들 하시라고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워낙에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현금 투자 갖고 과연 이게 가능하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걸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더 크죠. 와, 진짜 노인 요양시설 이 정도 규모면 도대체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최소 200명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여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는 거의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 한 200에서 3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특이한 점은 오며 가며 이런 건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봤거든요. 노인 요양시설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약간 고전적이죠. 좀 클래식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이 제목 보시면 노인 요양기관을 시골 또는 산 속에 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시가 좋으냐. 되게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시골이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요양원이라면 뭐 주회관 보호라든가 방문시설 같으면 도시가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은 한번 입소하면 집처럼 24시간 365일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경치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렇게 이제 시골 쪽에다가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원은 시골 또는 산속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가 좋을까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지나다니시면서 도심지 중앙에 그것도 이렇게 교차로 아주 복잡한 도시의 그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요양원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이하다. 처음에는 딱 느낌이 왜 이런 데다가 저런 걸 세웠을까?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막 일어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데가 많이 생겨요. 도시 쪽에 번잡한 도시 안에 시골보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우선요. 이제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요양시설, 이 정도 이런 요양시설은 이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건축 파트를 지금 설명 못 드려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진입로 이게 중요합니다. 진입로가 뭘까요? 말 그대로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예요. 도로의 일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 돼야 됩니다. 4m 이상. 여기는 다행히 꽤 넓어요. 그리고 입소자가 몇 명 이상인가에 따라서 도로폭이 4m에서 6m로 더 늘어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진입로 도로폭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여기는 6m 이상일 겁니다. 폭이. 입소자 그러니까 요양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폭이 좀 더 커집니다. 근데 이제 이 진입로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처럼 규모가 아주 크게 처음부터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입로 공사까지 하셨을 거예요. 진입로까지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보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입로를 사유지로 사지 못했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많이 다녀봤는데 아쉬운 점이 항상 진입로였어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인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겨우 차 한 대 다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길 같으면 보호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느낌을 받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병원까지는 과연 재빠르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걱정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그 병원까지의 거리 또는 이제 그런 그 시설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좀 불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는 좋지만,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신 이유가 뭐냐? 이제 가끔 산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요, 최소한 1등급 어르신은 산책 못합니다. 와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등급 가능할까요? 2등급 어르신들도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세요. 그럼 3등급, 4등급, 5등급 이제 그 정도 되신 분들이나 겨우 산책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보호자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1등급이나 2등급이시나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속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도심지가 좋아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병원도 가깝고 아이가 그 건물 내 병원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쪽을 봤더니 그러면 도시의 인프라가 어떤 상태가 좋을까?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이제 도심지에 있는 그 진짜 뭐랄까 유흥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상점 밀집 지역 이렇게 말씀드리기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막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고 이런 이제 뭐죠 간판들 엄청나게 많죠. 딱 이렇게 봤을 때 여기다 요양원 하나 차려도 눈에 띌까요? 전혀 눈에 안 띄어요. 가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다가 노인요양시설 또는 죄관보호를 차리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일단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병원들이 정말 많아요. 병원들 내과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도 있고 가정의학 또 한의원도 있고 또 여기 뭡니까 치과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피부과도 있고요. 또 소아 청소년과도 있고 이처럼 이렇게 상가 밀집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약국도 많고 1층은 다 약국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죄화관보호센터가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이제 개인 의원들과 조인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유사시에 위급할 때 바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요즘 이제 도심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1등급, 2등급 분이 아니시더라도 노인 죄화관보호센터도 도시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당연히 비싸죠. 임대료가. 여기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분도 도심지에다가 노인 요양원 50억 들여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렇게 밀집적이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 약간 한적한 곳 그렇게 이제 세우셨거든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개 보면 이제 임대 형태로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로 둘 것이냐? 좀 이제 그 규모가 좀 큰 요양시설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복잡한 도심지에다가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땅도 비싸고 그 건물도 올리기도 어렵고 그러면 시골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뭐랄까 30명 이내 이 정도 요양시설 또는 이제 40명 전후의 노인 죄화관보호센터 노인 죄화관보호센터는요 그냥 무조건 이런 곳에서 하셔야 돼요. 시골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싶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 인테리어. 딱 이제 시설로 들어갔는데 보호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다가 노인 요양 인테리어 딱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와, 근데 다들 진짜 뭐 자신만만하게 올렸는데 보니까 지금 다 좋아요. 엄청 넓고
이렇게 넓죠. 이렇게 이제 로비 같은데 로비를 아주 이쁘게 꾸몄습니다. 일단은 첫 대면이 로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침실은요 딱히 뭐 인테리어 할 게 없어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침대 하나 그리고 옆에 이제 사물함 정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가꾸기 좀 어렵죠. 뭐 조명을 조금 이쁘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요즘 규모 있게 갖추려고 하는 그 시설들은 로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밝고 환하고 넓고 이런 느낌. 그러나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죄관보호센터입니다. 죄관보호센터의 대표적인 세팅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운데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 견에는 취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이처럼 분리를 시킨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재밌게 누시다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잠깐씩 이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약간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 제가 이제 보완을 한다 치면 여기에 파티션을 설치를 하시거나 그런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나무로 이쁘게 만들었어요.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이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에 어르신들이 딱 걸려서 다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모서리는 이렇게 이제 둥글게 하기 어렵다면 모서리 보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기둥 같은 데도 마찬가지 날카로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보호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밝고 환한 게 좋습니다. 밝고 환한 게. 그래야 어르신들의 기분도 밝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인테리어를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되느냐? 글쎄요. 이것도 정답이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테리어가 성공 요인이었다라고 말했던 분은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희한하게도 인테리어가 영향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보조적인 수단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인테리어에 고급 가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히려 투자될 때가 많거든요. 여기는 그러면요 EBS에서 뭐랄까 아주 권장할 만한 아주 좋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소개해준 그런 요양원입니다. 근데 뭐 별다른 게 없죠.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창이 많습니다. 채광에 상당히 신경 썼고 그리고 기와입니다. 기와.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기와. 그리고 벽이 이게 벽돌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의 좀 친숙한 시골집 같은 느낌.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 실제로 보호자나 점사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대식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어르신들 눈에는 이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시설에 가면요, 우리의 자랑, 우리 시설의 자랑. 그러면서 이제 소개해 주는 게 이제 물리치료 기구를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주 진짜 고가의 장비를 들어놓으신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물리치료 기구라면 저도 몰라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보셨을 것 같고. 이게 언뜻 봐서는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가격을 들으면, 놀랍니다. 보십시오. 요거 스파이더라고 하는, 스파이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도 의구심이 들어요. 이 스파이더 물리치료 기구가 한 대에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면 제가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네. 5천만 원.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도 의구심이 들어요. 실제로 진짜 리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물리치료 다양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기구를 많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물리치료기구를 사용해서 이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 4등급 또는 5등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3등급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그냥 값싼 인터넷 같은 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이렇게 이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아니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가격 대비 가소성은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뭡니까 그 안마 의자 거의 뭐 기본 옵션으로 갖다 놓던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한 달에 4, 5만 원 든다. 그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치료 기구는 제 생각에 비싼 걸로 하지 마시고 사시더라도 중고로 하세요. 중고로. 충분합니다. 중고로.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조언을 들으세요. 근데 가끔 물리치료사가 좀 비싼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충분하게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서비스지 기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 위생 청결 이거는 당연히 100% 맞는 소리죠. 아니 보호자분들이 방문했는데 이제 이러고 이제 요양원을 선택하시려고 방문을 했는데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면 뭐 두말할 나위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예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정말 청소와 위생 예 그리고 틈틈이 청소하고 틈틈이 예 소독하고 예, 소독점이 없네.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정말 이런 모습을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칫솔도 그냥 대충 보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뭐든지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 청결 늘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 비결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공 비결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갖고서 그 요양시설은 딴 건 다 형편없는데 정말 깨끗하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모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건 기본이지 성공 요건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표정.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어머니를 모시려고 여러 군데 이제 방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도 조금 낙후돼 보이고 좀 뭔가 그 좀 단점이 많이 보였는데 희한하게도 그 요양시설은 희한하게도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밝더라. 표정이 밝고 좀 행복해 보이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호자라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시설은 별론데 어르신들이 행복해 보여. 차라리 그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어르신들의 표정 이건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성공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서비스가 좋았으니까 친절했으니까 예? 가려운 것을 긁어줬으니까 아픈 것을 감싸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표정이 밝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공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어르신들 밝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밝고 즐거워하고 이게 포인트다. 결국 다음번 영상에서는 서비스를 설명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어르신들이 밝고 행복해하고 그러게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그리고요 직원들의 표정은 또는 이거는 필요 없냐? 이거 봅니다. 보호자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직원들도 봐요. 유심 봐요. 왜냐? 우리 어머니를 보살펴줄 직원들이니까 인상이 좋은가? 친절해 보이는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가? 이걸 다 관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만은 직원들이 일단 친절하고 봐야겠더라고요. 어느 요양원에 가면 뭐 본체 만져요. 그리고 너무 인상이 무겁고 딱딱해요. 그러면 일단은 X
딱 그런 느낌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 요양보호사, 그 사회복지사가 실제로는 서비스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기본이 안 돼 있다. 너무 그냥 죽을상을 하고 있다. 인사도 안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요양실에 가면요, 직원들이 뭐 막 진짜 뭐 억지 웃음, 뭐 스튜어디스라든가 은행 직원이라든가 뭐 그런 데처럼 막 억지 웃음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눈에 가요. 자연스럽게. 저 직원들이 저러면 그 입소자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방금 전에 봤거든요. 한 3분 전에 봤는데 또 인사하시는 거예요. 또 인사. 근데 그때 그 느낌, 형식적으로 인사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이 형식인가? 하여튼 그 자연스럽게 우러나면서 방일한 듯한 느낌, 그런 인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그런 요양시설, 당연히, 예, 마음이 갑니다.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성공 요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시설의 장점, 우리 시설만의, 예, 어떤 이제 비결 몇 가지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중에 이제 뭐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시설이 좋은 거 갖고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시설은 좀 열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잘 됐더라. 이게 더 많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본 결과 경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